유고19의 장전 시청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로 끝난 슈퍼위크의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주중 동안에 또 매파적인 발언들을 연준 인사들이 쏟아냈죠. 네, 다만 월요일은 뉴욕 증시 휴장이라는 거. 그래서 국내 증시도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은 뭐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는 좀 힘들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가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고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거는 뉴욕 증시 업종들에 대한 변동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업종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글로벌적으로 챗 GPT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여기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의 실적과 모멘텀으로 연결되었고 엔비디아의 이런 모멘텀들이 반도체 업종들까지 파생이 되면서 우리나라 업종으로의 반사익이 온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감들로 이까지 내려온 거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나온 거고 국내 내부적인 재료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외부적인 재료들 주식도 지금 4대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변동성을 움직일 수 있는 뉴욕 증시의 가장 중요한 일정에 달려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주말 동안에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뭐 이 미국 하원에서 이 인플레 가축법에 대한 에너지 예산을 줄이고 그 돈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법안이 다시 한 번 더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실 이거는 뭐 기존에 나왔던 재료들인데 주말 동안 또 이런 뉴스들이 시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또 이천지 소재 업종들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신규 전기차를 구매하면 7,500달러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와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세액공제를 아예 폐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게 법안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부채한도 협상에서 이제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합의를 봤잖아요. 인플레 간축법은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그래서 이건 뒷북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내년 11월에 있을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흔들기 위한 좀 정치적인 법안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뭐 닝더스타이라든가 중국의 다른 배터리 공장들이 과연 미국에 실질적으로 공장을 승인할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가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블룸버그에서 처음 뉴스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블리컨 국무장관이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5년 만에 방중인데 뭐 국빈 대접이 딴 거 없어요. 네,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국빈 대접 없고 그냥 왕이 외교부장 만나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거나 네 아니면은 여기서 좀 회담이 잘 돼서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또 정상회담 일정을 잡는다면 그러면은 좋은 이슈로 연동될 수 있는데 뭐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는 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중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경기 부양 정책이 있죠. 사실은 뭐 각국의 이제 금리 정책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미국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금리는 그날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물가에 맞춰서 이제는 금리를 어느 정도 조정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것들 뒤집고 중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여기 따른 뭐 소매 업종에 그냥 다시 한번 더 활성화라든가 소비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들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중국이 좀 경기를 반전시키면서 증시에 좀 풍풍이 불어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러시아 관련된 이슈들이 또 이번 주 우크라 재건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7월 초에는 곡물 협정이 다시 한 번 더 진행이 되는데 푸틴 대통령이 구두상으로 협정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좀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연합체가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뭐 중재를 시도를 했는데 둘 다 거절을 당했죠. 그리고 푸틴이 이번에 아프리카 평화사절단을 거절하면서 우리는 협의를 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것들을 다 거절했다. 하면서 막 선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전쟁은 미국이 지금 주도하는 거지.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종료하고 싶다고 해서 종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선빵을 러시아가 쳤지만은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은 약간 선빵을 치게 유도한 건 우크라이나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때까지는 전쟁을 종료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네, 미국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전쟁은 단기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죠.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곡물 관련된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에는 플러스 우크라이나가 아니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도 있는데 지금 미국이 극심한 가뭄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곡물 수확량이 확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물 관련 테마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 이 정도까지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욱이 21일 날 있을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연장선상에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도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자, 요것도 좀 중요하죠. 한국이 미국 정부의 핵심 광물 조달 금지 중국 기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당연한 거죠. 지금 그렇게 공장을 지어주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 이 바이든 대통령 침해설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찌라실 수도 있지만은 정신 좀 차리셔야 됩니다. 네, 너무하다라고 생각된다. 네, 제가 욕까지 했는데 이건 욕을 먹어도 싼 겁니다. 원래 미국이 근데 그래요. 네, 원래 미국 원래 그렇습니다. 네, 개 같은 나라죠. 그래서 뉴욕 증시 업종들은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도, 뭐 테슬라는 지난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나왔던 단기적인 조정을 그대로 반등이 나왔고, 이번에 인텔이 정말 엄청난 뉴스가 쏟아졌어요. 폴란드에 공장도 짓고 이스라엘에 지금 공장도 짓고, 그리고 독일로부터 반도체 공장 지원도 받고 독일에도 공장 짓고, 그냥 공장을 막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짓기 시작하면서 또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하진 않죠. 네, 라이벌리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이슈는 정말 주말 동안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웬만한 기업들은 전부 지금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네, 전기차 충전 규격별 장단점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테슬라의 이 충전 규격을 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규격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비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슈퍼차저 테슬라의 이런 충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소프트웨어를 같이 사용을 하잖아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가 뭐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치면은 삼성에서 폰을 만들지만은 이 소프트웨어는 구글 걸 쓰고 있잖아요. 구글 거를. 애플이 전 세계 1위가 된 거는 소프트웨어도 자기 거, 그리고 휴대폰도 애플에서 만들기 때문에 1위가 된 거고, 삼성이 지금 따라가기 힘 버거운 이유는 이 소프트웨어는 구글 걸 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핸드폰으로 판매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수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운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동차는 현대가 팔아도 그 소프트웨어 충전 단자를 테슬라께 쓰면 이게 테슬라는 뭐 그냥 전기차를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는 거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과연 이 충전 규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다만 지금까지는 테슬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미국 정부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국내 전기차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은 빠르게 국내에서도 테슬라 규격을 적용을 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받아들인 거, 협업을 좀 이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에 독자적으로 규격을 만약에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수출용은 좀 다르다 하는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뭐 EPS를 사용하는 규격을 쓴다든지, 아니면 외부적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뭐 테슬라를 충전 단자를 바꾸다든지 뭐 이런 식의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최근에 뭐 이제 제가 오늘 메인 메뉴인데 2차전지 업종들, 반도체 업종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선이라든가 건설기업 업종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주도하는 건 다 외국인 투자들이죠. 결국 일정의 증시가 영향을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위주로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소형주들은 정말 중소형주, 뭐 거의 시가총액 2천억 미만 종목들만 테마주 위주로 막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후쿠시마 관련된 테마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거는 교육 관련 테마주들, 지금 수능을 앞두고 관련된 내용들이 좀 시장에서 크게 시끌벅적하죠. 그래서 사실 이 이슈가 올해 초에 나온 겁니다. 네, 올해 초에 교육 다양성을 위해서 좀 잘 준비해라. 그리고 이때 얘기했던 게
교과서 위주의 수능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배우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수능에 나오고 있어서 이런 별별력의 문제가 생긴다. 뭐 정말 맞는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6월 달에 그 확인해 봤더니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 그런 걸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네, 언론이라든가 또 이제 정부 그 야당 쪽에서는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죠. 자, 이게 뭐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로 인해서 뉴스가 나오고 뭐 노이즈, 잡음이 발생하게 되면은 관련 테마주들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교육 관련 테마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움직일 수 있다. 왜냐면 1월 달에 이거 나왔을 때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많이 오른 게 뭐 IB 김영이라든가 뭐 YBM 이렇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수능이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국제유가가 크게 조정이 나왔고, 골드만삭스 이 유가의 강세를 이야기하는 골드만삭스도 뭐 브렌트유 기준으로 80달러 정도는 유지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110달러에서 80달러까지 확 낮췄잖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4월달에 83달러에서 지금 거의 뭐 67달러까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조선이라든가 그리고 항공 테마주들은 여기에 수혜를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엔화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여행객들이 급증할 가능성도 높다. 네,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 관련 테마주들의 영향성이 커지고 있다. 중간 증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수 상승률을 이긴 업종 중에 몇 개 안 되는 테마가 바로 항공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항공 테마 관련돼서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전 테마도 네, 한번 관심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뉴스 위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19일 오늘 국내 종목 이슈인데, 넥슨 게임즈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넥슨 관련돼서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경영권 문제도 있죠. 네, 고 김정주 이제 갑자기 뭐 돌아가시면서 지금 경영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텐센트에서 계속적으로 넥슨을 좀 인수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이슈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관련 테마가 넥슨 게임즈밖에 없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는 좀 여러분들 관심도를 높게, 제가 예전에 영상까지 한번 올려드렸거든요. 네, 영상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정씨는 휴장을 하고요. 뭐 파리 에어쇼 개최하고 공모청약 스펙주들 그냥 뭐 하는구나라고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공모 청약도 많고 신규 상장도 많기 때문에 요거 공모 이슈 좀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슈퍼히트가 끝났고, 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이 굴러가는 흐름을 알았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종목들도 과감하게 리밸런싱 하고, 수급 들어오는 업종도 위주로 모아갈 거는 모아가고, 실적 좋은 업종도 위주입니다. 7, 8왔다는 실적이니까 모아가고, 그리고 이 테마주 위주로 좀 빠르게 리밸런싱 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 하반기에 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이렇게 개인적으로 네, 회원분들 중에 이제 홍경님이 오늘 이제 입원을 하시고 내일 수술하시는데 수술 좀 잘 되길 바라겠고,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전 시간 정도 마치고 저는 큰 이슈 있던지 없던지 장중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